안녕하세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참 팍팍하시죠? 먹고 사는 일이 원래 힘든 일이라곤 하지만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나 싶네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눈 감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아들한테 제대로 한 수 배운 게 있어서죠. 요즘 애들 빠르다더니 정말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 눈에는 보이지만 어른들은 쉽게 놓치고 사는 걸 아들을 통해서 배웠답니다. 항상 다른 분들 사연 듣기만 하다가 저희 가족들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난 사이였어요. 회사 다니고 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횟집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평범하게 회사만 다녀본 저는 남편 직업이 신기하고 생소했죠. 서로 하는 일이 달라서 공감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단 둘이 살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아마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만 봐도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가 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혼자서 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사회생활 잘하고 다닌다고 뿌듯해 하시거든요. 집안 이야기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는데 오늘 너무 편하게 잘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남편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많은 이야기를 했죠. 대화가 잘 통해서 그런지 자꾸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연애까지 하게 됐는데 이 남자는 다르다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지나가듯이 엄마 생신 날짜를 말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작은 선물까지 준비한 거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나 정말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부담 갖지 마. 나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준비한 거야. 고마워.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인기 많다고 해서 골랐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남편이 엄마 선물로 준비한 건 목걸이였어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팔찌는 불편할 것 같아서 목걸이로 골랐다고 했죠. 세심하고 꼼꼼하기까지 한 남편의 모습에 제가 더 감동했었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라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남자가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남편의 자상함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섬세하고 자상했죠. 시댁이나 친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만의 힘으로 시작한 살림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남편의 세심함과 자상함에 마음은 늘 편안했어요. 특히 남편만큼이나 시어머님도 참 좋은 분이셨죠.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던 시어머님은 매번 제철 과일을 챙겨주셨답니다. 한 번은 지인이 직접 키운 옥수수라면서 한 박스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박스 가득 담긴 옥수수를 보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택배 잘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드실 것도 안 남았겠어요. 여긴 널린 게 옥수수야.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 제철에는 제철에 나오는 걸 먹어야 입맛이 살지.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달달하고 맛있던데요. 어머님이 보내주셔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보내달라고 며느리가 애교를 다 부리네. 내가 또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도 챙겨드리고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늘 이렇게 시골에서 뭘 보내주시면 저희 친정엄마 목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시골에 계신 어머님과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자주 통화도 하면서 가까워지셨답니다. 두 분 모두 사별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의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도 저희 엄마를 꼭 친어머니 대하듯 정말 자상하게 챙겼어요. 남동생보다도 더 아들같이 살갑게 챙겼답니다. 변호사인 엄마는 일을 하는 중에도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한 편이었어요.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는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힘들 때가 있다고 했죠. 한동안 갑자기 일이 많아진 엄마가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였는데 남편이 그걸 보면서 저보다 더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해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지금 장모님 댁인데 당신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우리 엄마 집에 있다고? 당신이 왜 거기 있어? 아, 오늘 장모님 쉰다고 하시길래 마침 나도 쉬는 날이라 깜짝 파티 준비했지. 뜬금없이 전화해서 친정엄마랑 같이 있다고 신난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이 의아했죠. 그래서 저도 서둘러 친정으로 가보니까 남편은 직접 뜬 회를 포장해 와서 엄마랑 술을 한잔 하고 있던 겁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엄마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도 왔네. 오늘 내가 사위덕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본다. 난 무슨 어디 바닷가에서 회에 소주 한잔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바닷가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엄마를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죠. 업무 스트레스로 하루 휴가를 낸 엄마에게 남편이 직접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 엄마 셋이 둘러앉아서 술 한잔하면서 진지한 대화도 나눴어요. 남편은 엄마를 보면서 한탄하듯 말했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장모님께 해드릴 게 이런 것뿐이네요. 더 성공해서 제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와인 마실 수 있게 꼭 열심히 살게요. 자네가 뭐가 어때서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하지.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거야. 난 죽어라 외우는 걸 잘하고 자넨 손기술이 좋고 우리 딸은 그냥 먹는 걸 잘하잖아. 맞아요. 엄청 잘 먹어요. 엄마의 말에 남편은 맞장구를 치면서 웃었고 저는 엄마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먹기만 잘해. 나도 요리 잘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작정하고 하면 제대로 한다니까? 네가 작정하고 준비하는 거 보려면 저 세상은 가야 보겠다. 지금 사이가 이렇게 다 준비해줘서 사이만 너무 예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엄마 위에서 이렇게 해줘봐. 그날은 내가 너 업고 다닐 테니까. 엄마의 말에 남편은 크게 웃었습니다. 자상한 남편은 조용했던 친정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사위 자랑하기 바빴죠. 게다가 남편은 제 남동생과도 정말 친동생처럼 지냈답니다. 외동 아들이었던 남편은 늘 형제 있는 친구가 부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휴일에는 둘이서 운동도 같이 즐기곤 했죠. 어느 날은 지방에 있는 산을 등반하기로 했다면서 둘이 멀리 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둘이 산에 다녀온 날 나란히 집으로 온 두 사람을 보니까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저를 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말했죠. 여보, 처남 오늘 자고 가라고 하자. 에이, 형 동생 하기로 했잖아요. 처남이라고 하면 저 너무 섭섭해요. 아, 맞다. 우리 동생 오늘 여기 거실에서라도 자고 가. 밤길 위험해. 그럴까요, 그럼? 우리 누나가 절 지금 노려보고 있긴 한데 형이 이렇게 부탁하시니까 저 오늘 좀 실례 좀 할게요. 그래, 그래. 집 넓은데 뭐. 쉬어. 여기서 쉬어. 얼마나 마셨는지 둘이서 형 동생 하면서 밤새도록 떠들기도 했습니다. 등산까지 했으니까 피곤할 것 같아서 남동생이 자고 갈 수 있게
이불을 꺼내줬어요.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죠. 형도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아버지 빈자리가 꽤 컸거든요. 그래도 난 누나가 있어서 버텨졌는데. 그래서 난 아이가 생기면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항상 강한 아빠로 살아야지. 내 가족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거야. 남편의 말에 괜히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항상 가족들 먼저 생각하는 남편은 외롭게 자란 환경 탓에 주변을 먼저 챙기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때는 횟집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미래에는 자기 명의로 된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인 사람이었죠. 늘 미래에 대해 꿈꾸면서 가정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편은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도 그저 남편 옆에서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대로 횟집을 차리기엔 자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상심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임신한 상태라서 선뜻 대출까지 손댈 용기를 못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을 보면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다고 해도 나 하나도 겁 안 나. 당신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잖아. 육아 휴직 쓰고 다시 복직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임신한 사람 괜한 걱정만 하게 만드는 것 같네. 그리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빚만 남으면 어떡하지? 그럼 하던 일 접고 당신도 어디든 일하러 가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우리 아직 젊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더 힘들어진대. 그러니까 기왕 하기로 한 거 긍정적으로 시작하자. 내가 응원할게.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할게. 그래,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저는 그렇게 돈 앞에서 의기소침해진 남편을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창업 자금으로 횟집을 개업하게 됐어요. 엄청 넓은 가게는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보기 드문 적당한 월세에다가 내부도 깔끔한 편이었죠. 그렇게 서울에서 남편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횟집을 개업하겠다는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때 한창 남편은 영업시간 전에 일찍 나가서 매장을 쓸고 닦고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손님들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메뉴를 보완해 나갔죠. 그랬더니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직원 채용에 나섰는데 생각처럼 쉽게 구해지질 않았죠. 밤낮 없이 가게 일에만 매달리는 남편은 부쩍 안색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요즘 가게가 많이 힘들어? 직원 구하기로 한 건 아직도 연락 안 왔어? 2명 정도 오긴 했는데 영 내키지가 않아서. 어떤 점이 내키지 않는 건데? 요즘에 다른 가게들도 직원 구하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 맞아. 한 명이 좀 어리긴 한데 패기가 있더라고. 20대 중반인 친구가 있는데 너무 어린가 싶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많은데 하다가 금방 그만둘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지. 혹시 알아? 당신처럼 꿈 많은 청년일 수도 있지. 한번 잘 대화해봐. 남편은 가게에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죠. 아직 완전히 자리 잡았던 게 아니라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했어요. 한동안 고민에 잠겨있던 남편은 어느 날 직원 채용했다면서 기뻐했습니다. 골치 아파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저는 건강한 아들까지 출산했어요. 남편은 태어난 아들을 안아보고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이름도 미리 지어놨어. 준영이 어때? 준영아, 이름도 지어놨었어? 이름 너무 잘 어울린다. 여보, 고생 많았어. 준영이 우리 정말 잘 키워보자. 나 진짜 열심히 살게. 지금도 당신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자. 아들 준영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지금처럼 잘 살아보자고 다짐까지 했죠. 그 후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복직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니까 눈에 밟혔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기엔 남편이 가게를 차리면서 생긴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어서 쉴 수도 없었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친정엄마였어요. 엄마는 오래 일하던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셨죠. 그래서 엄마는 저를 더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때 아들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을 때라 더 눈에 밟혔죠. 한동안 복직을 앞두고 온갖 고민으로 예민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는 그때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넌지시 말했어요. 너 아직도 고민 중인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준영이 봐줄 테니까 넌 출근해. 엄마가? 엄마도 일만 하다가 이제 겨우 쉬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부탁해. 엄마도 삭신이 쑤실 나이잖아. 됐어. 나 혼자서 너랑 네 동생까지 키운 사람이야. 애 보다가 알아놓을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쓰러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넌 나가서 일해. 엄마, 진짜 고마워. 손자도 내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하는 걱정을 나라고 안 하겠어? 핏덩이 남의 손에 맡기면 나도 괜한 생각만 할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나 편하자고 하는 일이야. 엄마는 제가 아이를 낳고 힘들어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까 누구보다 먼저 절 도와주겠다고 나서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부담 갖게 될까봐 본인 편하자고 하는 거라면서 말을 돌리셨어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더없이 감사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면서 스피커 통화로 같이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어린 손자 보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매달 150만 원이라도 약소하지만 보내드릴게요. 됐어. 누가 보면 돈 받고 싶어서 애 보는 줄 알겠네. 내가 외할머니니까 당연한 거지. 내 딸이 낳았으면 내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내 맘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자네도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안 받으시면 전 마음 불편해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좀 받아주세요. 예쁘게 회 떠서 팔려면 엄청 집중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으니까 그냥 사위가 주는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남편은 엄마에게 용돈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 했고 엄마는 사위한테 돈 받을 수 없다면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 실랑이 한 끝에 엄마는 졌다면서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 이러다가 해 뜨겠네. 그럼 150만 원은 너무 많고 100만 원 주게. 그럼 내가 받을게. 네, 장모님. 제가 매달 10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결국 엄마는 150만 원 주겠다는 남편 고집을 꺾고 100만 원만 받기로 했어요. 그제야 저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든 육아를 이제는 많이 쇠약해진 엄마가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 한 거예요. 준영이 육아 문제도 해결됐고
그때 남편 가게에 채용된 직원도 걱정보다 잘 적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잘 자리 잡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본의 아니게 준영이는 친정엄마가 거의 키워주는 것과 다름없었죠.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저도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준영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나서부터는 한시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게가 잘 되고도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바로 초창기 때부터 손발을 맞춰오던 직원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분명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점점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장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죠. 아휴, 이제 일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뭘 해도 다 대충 하려고만 해. 오늘은 배달 나가는데 메뉴가 다른 집이랑 바뀐 채로 잘못 나간 거야. 결국 내가 배달비 부담하고 다시 보내주긴 했는데 손님들도 기다린 시간이 있어서 서비스도 나갔어. 요즘 식자재 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식이면 남는 게 있겠어? 그 사람 진짜 어이없다. 더 잘해서 같이 발전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막 농땡이 부리는 거야?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때뿐이야. 매출 잘 나오면 보너스도 챙겨주고 사장으로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다른 직원 알아봐. 다시 가르치고 일하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깨부리는 직원보다 낫잖아. 그래야겠어. 이대로 가다간 가게까지 말아먹겠어. 남편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결국 그 직원을 해고할 생각으로 아예 직원을 새로 뽑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렸는데 그걸 마침 일하던 직원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먹긴 놈이 성질 부린다고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남편 얘기에 의하면 그 직원은 공고를 확인하고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했죠. 사장님, 같이 일한 세월이 있지? 이렇게 뒤통수를 치세요? 어떻게 제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그동안 네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보너스도 챙겨주고 끼니 거르지 않게 밥도 챙겨주고 난 사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그런데 넌 직원으로서 뭘 했냐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몇 번이나 지적했는지 알기나 해? 와, 진짜 사장이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네요. 여기 오픈부터 같이 한 직원 이런 식으로 자르려고 하시고 그냥 제 발로 나갈게요. 어디 한번 새로 뽑아서 잘해보세요. 얼마나 잘 굴러가나 제가 지켜볼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동안 가게에 준 피해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한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진짜 남편이야말로 믿었던 직원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내던 직원이 스스로 나갔고 남편은 새로 직원을 뽑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법의 처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놈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 직원이 남편 가게에 앙심을 품고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부턴가 남편 가게에 손님이 줄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저한테 맘카페 글을 보여주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과장님 남편분이 운영하는 식당 맞아요? 며칠 전부터 여기 가지 말라고 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지역 맘카페 한 번 올라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떡해요? 이게 뭐야? 이리 좀 줘봐. 저는 직원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 글에는 남편 식당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악의적인 글이 써 있었어요. 게다가 횟감도 싸구려만 골라서 팔고 있으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는 근거 없는 말까지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보다가 이 글을 쓴 범인이 누군지 짐작이 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남편 가게에서 일했던 그 직원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사진에 있는 주방은 일하는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르바이트는 홀에서만 일했고 직원으로 채용된 그놈만 갈 수 있던 주방이었죠. 저는 그 글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것 좀 봐. 여기 직원만 가는 주방이잖아. 여기 이렇게 재료 더럽게 늘어놓고 연출한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 딱 봐도 그놈뿐이네. 지가 다 어질러 놓고 이게 무슨 실제 상황이라고 글까지 쓴 거야? 당신 진짜 몰랐어? 인터넷에서 이렇게까지 퍼지고 있는지는 몰랐지. 어떡해? 당장 준비된 재료도 반도 넘게 남았어. 손님도 계속 줄고 있어. 빨리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미 퍼질 대로 퍼졌어도 범인 잡고 해명하면 좀 달라질 거야.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남편은 그렇게 어이없게 당해버리고 만 겁니다. 뒤늦게 신고를 하고 부랴부랴 글을 삭제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반찬이나 재료를 재탕하는 음식점으로 낙인 찍혀 있었죠. 인터넷에 남편 가게 상호명만 검색해도 이런 글이 수두룩했습니다. 어쩐지 매운탕이 얼큰하지 않고 비린내가 났어요. 회도 식감이 영 이상했는데 사장한테 말하니까 원래 그렇게 먹는 부위라고 해서 어이없었어요. 재탕하고 있었으면서 전문가인 척하던 게 인성이 더러워서 그랬나 봐요. 저도 과거에 횟집을 했었는데 사진 봐도 횟감이 질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돈 주고 먹기도 아깝네요. 사장 인성이 안 좋긴 한가 봐요. 여기 소문 안 좋던데요. 공짜로 줘도 먹으면 안 되겠어요. 인터넷의 힘은 어마어마했고 발 없는 말은 천리까지 퍼진 상태였죠. 그 결과 남편 가게는 거의 망했다 싶을 정도로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그 사이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잡힌 범인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법의 처벌까지 받게 됐죠. 하지만 이미 나라까지 떨어진 남편 가게는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해명글을 남겨봐도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가게 이름도 바꿔봤지만 남편 가게는 저녁 시간에도 한산했죠. 그 후 남편은 예전의 긍정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변해갔습니다. 사람이 일이 힘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남편은 좀 심했어요. 준영이가 5살일 때였는데 남편은 아들한테도 화를 냈죠. 심지어 거실에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는 애한테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어요. 김준영, 들어가서 공부해. 너 아빠처럼 살고 싶어? 당장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나 동화책 읽었는데 엄마가 놀아도 된다고 했어. 뭐? 너 지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 저는 갑자기 울고 있는 준영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남편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답답해도 너무 엄한 애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준영이를 안아 달래면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당신 가게 일 때문에 화난 거 알겠는데 집에서 이렇게 화만 낼 거면 그냥 가게에서 오지 마. 이렇게 화낸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준영이가 뭘 한다고 화를 내냐고. 미안해 여보. 나도 내 감정을 주체 못하겠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될 것 같아. 쓰레기야.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당신 잘못한 거 없어. 자책하지 말고 다시 해보자. 당신 그동안 잘해왔잖아. 새로 시작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더 잘할 거야.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결국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인데 난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 어떡해 여보. 남편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쌓아온 가게에 대한 자부심마저 잃은 상태였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남편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아무리 괜찮을 거라고 말해도 속위에 경일기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매출 부진으로 결국 가게 문까지 닫게 됐죠.
그때 준영이 6살 되던 해였네요. 첫 유치원 입학을 하던 준영이를 보면서도 남편은 기쁨보다 가장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소문이 퍼지자 정말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위기는 금방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친정엄마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영이를 하원시키고 오던 엄마는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김서방 가게 아직도야? 너희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월급으로 세 식구 살 수 있어? 걱정 마.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어서 아직은 버틸만 해. 아휴, 어떡하면 좋니? 김서방이 상심이 크겠네. 우리가 잘 해결할 테니까 걱정 그만하고 같이 밥 먹자.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던 저는 엄마 밥을 먹으려고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몇 술 뜨다 말고 이가 아픈지 표정을 찡그리며 볼을 만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아직 병원 안 갔어? 내가 다녀오라고 했잖아. 이도 자꾸 흔들리고 빠진다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괜히 병원비만 더 든다니까? 이거만 먹고 나랑 갔다 오자. 그냥 이 시려워서 그런 거니까 호들갑 떨지 마. 이 시려운 것도 결국 치과를 가서 봐야 왜 이가 시린지 알 수 있지. 내가 해줄 테니까 같이 가요. 준영이 점점 커서 들어갈 돈도 많으면서 무슨 내 이까지 해주겠다는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엄마 이 고쳐줄 돈은 충분히 있어. 내가 예약해둘 테니까 엄마 다음 주에 나랑 같이 병원부터 가자. 진짜 이러다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음식도 못 씹으면서 왜 그래 진짜. 진짜 딸 돈 있다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지금 김서방 상황 안 좋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괜히 큰 돈 들어갈 일 만들지 마. 요새 계속 술만 마시는 것 같던데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엄마 이렇게 있으면 난 어떻게 살아? 사위 생각하다 딸 속 터져서 죽는 거 보려고 해? 다음 주에 무조건 나랑 같이 가. 나 그 정도 돈 충분히 있어. 엄마는 그때 이가 시리고 흔들려서 하루빨리 치과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치과 가면 돈만 많이 든다면서 계속 안 가려고 하는 상태였죠. 자식으로서 그런 부모를 보면서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끝까지 괜찮다면서 안 가려는 엄마를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려고 무작정 치과 예약까지 잡았어요. 엄마는 본인 이가 아픈데도 끝까지 저희 생각뿐이었죠. 아무래도 치과 진료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엄마는 괜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엄마는 이가 불편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쩝쩝 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원래 없던 습관인데 이가 불편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드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려고 했던 건데 엄마는 돈이 더 무섭다고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엄마랑 같이 가기 위해 무작정 예약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여기저기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한동안 바빴는데 그날은 일찍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서 물어봐도 별일 아니라고 말했죠.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기분을 풀어주려고 남편한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코다리찜 사왔어. 얼른 와서 같이 먹자. 밥 먹을 힘도 없는데 나 좀 그냥 쉴래. 엄마 성일 봐서라도 한술만 떠. 당신 이러고 있으면 다들 걱정하잖아.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 주방으로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자 준영이도 괜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온 가족이 남편 눈치 보기 바빴어요. 다들 말도 없이 밥만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에 팍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밥맛 떨어지게 좀 쩝쩝 소리 좀 그만 낼 수 없어요? 이러니까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더러워 죽겠어요.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니나 밖이나 이게 뭐예요? 그러더니 남편은 먹던 밥 숟가락을 설거지통에 던져버렸어요. 처음 보는 남편 모습에 깜짝 놀랐죠. 저만큼이나 놀란 엄마는 벙찐 채로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화가 난 저는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일 안 풀린다고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식구들 다 눈치 보게 만들면서 한 명만 걸려봐라 그런 심보냐고. 당신 일 그렇게 된 거 가족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한테 화풀이 하지 마. 그리고 얼른 사과드려. 지금 사과 안 드리면 당신 나랑 끝이야. 당신 그렇게 장사한 거 다 우리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준영이 먹이고 입히고 씻겨준 덕분에 우리가 일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당장 사과드려. 됐다, 됐어. 싸우지들 말어. 아이고, 김서방도 사정이 있겠지. 괜찮네. 김서방 괜찮아. 어서 다시 밥 먹자. 엄마는 괜히 싸우지 말라면서 저희를 말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끝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때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책감인지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정신없던 틈에 준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숟가락을 들고 가서 남편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식탁에서 멍하게 모든 걸 지켜보던 아들이 남편의 머리를 친 거죠. 고개를 숙였던 남편도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온 가족이 놀라서 준영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준영이는 다그치는 말투로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빠. 왜 할머니한테 화내요?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때려주라고 했어요. 아빠 잘못했으니까 한 대 맞아. 아들은 TV에서 본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던 거였죠. 나쁜 사람은 혼내줘야 한다고 TV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준영이의 행동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펑펑 울면서 엄마를 보고 말했죠. 장모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치고 허무해서 그랬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저 오늘 운영했던 횟집 싼값에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팔았어요. 다 망한 가게라고 가격 후려치기만 하는데 그동안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 인생을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헐값에 팔린 제 가게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하소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남편이 말을 안 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죠. 그동안 혼자 헐값에 거래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망한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헐값이라도 건지자는 심정으로 남편은 눈물을 머금고 팔고 온 거였죠. 그동안 거의 5년 동안 진짜 피땀 흘려서 일으킨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지자 남편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만큼 상심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는 남편을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왜 그랬어? 난 가장이니까 그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 대출금 때문에 일만 하는 것도 보기 힘들었어. 앞으로 우리 식구들 뭐 먹고 사나 너무 막막했어. 왜 당신만 가장이야? 나도 있는데 마음 좀 편히 먹으라고 했었잖아. 다 아는데 내가 무능력한 게 싫었어. 장모님 이 아프신 거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고쳐주겠다고 큰소리 쳐도 안 가시는 거 보니까 결국 장모님도 날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다고.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동안 엄마한테 계속해서 치과에 가자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엄마는
괜히 사위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때 엄마의 쩝쩝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했어요. 이 아프셔서 음식 불편하게 드시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다고요. 쫄딱 망한 사이가 치과 가자고 하니까 장모님도 저 무시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지금 이렇게 계속 아프신 채로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저 그 정도로 못난 놈 아니에요. 남편은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끝까지 안 가려고 고집부리는 엄마를 보면서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준영이의 말에 남편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던 상태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죄송스러웠는지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엄마한테 하염없이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장모님 제대로 못 씹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얼마나 사이가 못나 보였으면 장모님이 사이 돈 없을까봐 편하게 병원 하나를 못 가시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남편의 석고대죄에 가까운 사과를 듣고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남편과 눈높이를 맞추고 앉은 엄마는 남편 등을 토닥이면서 말하셨죠. 자네 마음 다 알아. 내가 왜 모르겠나. 자식이 그런 거야. 사위도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근데 자네 그거 알아? 늙어서 자식들 돈으로 병원 가는 게 나한텐 제일 힘든 일이야. 나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서로 위해 주려다 보면 이런 오해도 생기는 거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남편은 30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어나라고 말려도 남편은 그 자세가 편하다면서 막무가내였죠. 그때 엄마가 결심한 듯 남편과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보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 그럼 나도 자네 말 안 들어서 속상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같이 꿇겠네. 장모님, 일어나세요. 어서요. 결국 남편은 엄마를 일으키면서 같이 일어났죠. 그러자 엄마는 남편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다들 젊은데 후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우리 사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 직원이 잘못하고 그래서 직원이 나쁜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럴 거야? 아마 직원은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내봐야지. 나는 우리 사위 믿어. 그리고 내가 오늘 자네 좋아하는 코다리찜 사오면서 챙겨온 게 있어. 자, 이거 받게. 이게 뭐예요? 열어봐. 내가 자네 주려고 모아둔 거야. 엄마는 남편한테 통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동안 매달 100만 원씩 남편이 보내준 돈이 들어있었죠. 대략 6년 정도 받은 돈을 다 모아둔 엄마는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 그 통장을 받아든 남편은 또다시 오열했어요. 엄마는 남편을 다독이면서 말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게. 하지만 나한테 약속해. 난 사위가 이렇게 약해 빠진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눈물은 내가 우리 사위한테 볼 수 있는 마지막 눈물이었으면 좋겠네.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울보면 되겠나? 이거 자네가 준 돈 모아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내가 이 돈 쓸 데가 어딨어. 그리고 손주 봐준다고 돈 받을 거면 내가 나가서 일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돈으로 목 좋은 가게 구해서 다시 시작해봐. 장모님, 정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앞으로 장모님을 보고 살아요? 성공해서 떳떳하게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망한다고 해도 걱정 마. 나는 언제나 자네 편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더럽고 험한 꼴 가족끼리 버티고 이겨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힘 좀 내게. 힘을 내야 다시 가게 일으키지. 그날 남편은 두 눈이 퉁퉁 부을 만큼 울었네요. 엄마의 깊은 배려에 저도 같이 울었죠. 어린 줄만 알았던 준영의 행동에 남편도 저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가족한테 함부로 했던 적 다들 잊지 않으십니까? 가족이라 익숙해서 소홀해지는 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제 남편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동네 맛집 랭킹 5위까지 단숨에 올라갔어요. 엄마의 도움으로 집 근처에서 작게 시작한 가게인데 남편과 알고 지내던 분들의 도움으로 금세 자리 잡을 수 있었답니다. 사람한테 크게 당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편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좋은 리뷰도 많이 달리고 있죠. 그래서 남편은 매일같이 좋은 리뷰를 보면서 흐뭇한 목소리로 말한답니다. 역시 실력으로 승부 보는 게 정석이지. 괜히 머리 안 굴리고 내 실력으로 승부 보니까 손님들도 알아주는 것 같아.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만 쭉 해보자. 남편이 꿋꿋하게 지켜온 손기술과 노하우로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더 신이 나 보였어요. 이제 막 1년 남짓된 곳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맛집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큰 꿈을 꾸고 있죠. 다시 옛날 모습을 되찾은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저도 눈물 났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결국 사위손 꼭 잡고 치과로 가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어요. 한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직접 모시고 갔다가 다시 데려다 드리고 그랬죠. 그때 엄마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셨어요. 아이고, 아플만 하네. 내가 이런 호사도 다 누려보고. 나 어디 더 아플 데가 없나? 에이, 장모님, 건강하셔야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 아프셔도 더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래. 우리 김 사장님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 VIP 손님이신데 제가 최고로 모셔야죠. 엄마와 남편은 이제 죽이 척척 맞는 모자지간처럼 보이기도 하죠.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준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뾰로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제 난 할머니한테 예쁨 못 받아?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한테 1번은 준영이라고 어제 엄마한테 말해주셨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네, 엄마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요. 예상치 못한 준영이의 말에 여전히 웃고 사는 가족이랍니다.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저희 가족은 한층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호되게 당했던 남편은 인터넷으로 다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는데 뭐 안 좋은 소문만 빨리 퍼지겠습니까? 처음엔 노심초사했지만 역시 진심은 통한다고 많은 분들이 와주세요. 역시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편 정신 번쩍 들게 준영이 덕분에 이런 날도 온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면 해 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힘든 시기 우리 모두 정신만 차리면 못할 게 없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죠? 살면서 고난과 역경 없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힘내고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보기로 해요. 이젠 정말 저희 가족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더 오순도순 잘 살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계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